메스 대신 펜을 잡았더니 글로벌 1위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 의사 출신 이낙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축하를 좀 드려야죠. 얼마나 네.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작가님. 예. 얼마나 좋으세요? 사실 저번 주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요?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아니, 요즘 뭐 핫한 드라마입니다. 네, 핫함을 넘어섰어요. 외상외과 교수를 맡게 된 백강입니다. 불법이고 나발이고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아무나 수술 못해요. 나니까 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정말 메디컬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런 또 호평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태국 17개국 드라마 1위예요. 중증외상센터의 이제 원작자신데 작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박이 날 줄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웹소설계에서 무슨 막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그냥 인기작 정도였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된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막 제가 거기 일기장에 이제 제가 혼자 써놓은 거를 배우분들이 그걸 내 앞에서 읽으면서 연기하는 느낌? 그래서 원래는 대본도 못 읽었었고 사실 이제 제가 망상은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카톡에 무슨 약간 뉴스 헤드라인식으로 이렇게 돌려요. 뽑아요. 예, 중증외상센터 열도 점령, 중증외상센터 북미 환호, 백악관 초청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낙준 작가 방위조약 협상 성공.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이런 망상 막 돌리기도 하고. 지금 일단 그런 망상도 내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으로서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해야 사실 이런 그렇죠, 작품을 그렇죠.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네네네.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좀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는 기획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왜냐면은 제가 이비인후과도 이제 외과 계열이긴 하거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수술만 하지만 제가 다뤘던 분야가 아니니까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인물로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 아니 이게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에게 위기란 없어. 다 돌파야. 도전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라도 안 열면 시신 운반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 역할은 주지훈 씨다. 진짜 그런 느낌이 막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백강혁이 약간 초인이기 때문에 백강혁은 다치질 않습니다. 아마 날라왔으면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총알도 피할 수 있고. 있을 텐데, 초인이에요. 네, 초인이에요, 초인. 근데 이제 이걸 현실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글이나 만화는 조금 해상도가 낮아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관용을 해줘요. 소설이니까, 만화니까.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거든요. 드라마는 더 약간 다큐적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원작에 있는 백강혁을 진짜 설득력 있게 영상으로 가져오셨고 그러니까 보고 나면은 제 머릿속에도 주지훈 말고는 다른 백강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고 근데 저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봐서 백강혁은 단점이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 현상을 엄청 무서워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듣는 거 듣고 이래가지고 백강혁만 봐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총 자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 제가 이거 글을 쓸 때는 2019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수백억이면은 와 이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셨구나.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대로 했네, 지대로 했어. 그것도 약간 제 바람인 거죠. 나도 할 걸. 내가 하지 못했던 걸 거기에 좀 투영을 하셨구나. 키도 188이거든요, 백강혁이. 20cm 크게 딱. 내가 딱 바라는 키, 예. 제일 멋있는 키, 188. 예.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다 거야.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그 작가님의 그 대부분 작품 주인공이 외과 의사시라고 그래요. 네. 그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의대생 때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뭐 예술이었죠. 너무 난리 났었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 외과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 때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외과 실습을 도는데 제가 들어간 수술에서 환자가 테이블 데스란 거예요. 그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신 테이블 데스. 거예요. 이게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지던트를 하고 뭐 전문의를 해도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을 제가 겪은 건데 응급실에 복통으로 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초반 젊은 남자였는데 이제 증상은 복통이었지만 CT를 찍어보니까 복부 대동맥이 이제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수술하려고 이제 뭐 학생들도 다 동원돼가지고 환자 옮기고 뭐 교수님이랑 펠로우 레지던트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그때 퍽 하고 터진 거예요. 이게 대동맥이 피가 이제 천상으로 솟고 다 막 거의 뭐 피바다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수혈팩 막 쥐어 짜고 뭐 하는데 이게 안 돌아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환자분이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나 뭐 레지던트 분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환자 보호자나 이렇게 가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배가 열려 계신 채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닫아드려야 되잖아요. 저랑 이제 둘이서 이거를 닫고 잠깐 밖에 나왔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물건을 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다시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물건 챙기러 갔는데 불 꺼진 수술방에 누가 있어요. 그 보니까 벽에 이렇게 그날 수술하신 교수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벽에 계속 기대가지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불 꺼놓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평생 외과 의사로 이렇게 바이탈을 다뤘던 사람도 자기 손끝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저렇게까지 충격을 받는데 이거는 약간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업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바이탈을 못 다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과를 포기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백강혁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인턴 때 그때 대형 재난이라는 걸 제가 겪었어요. 서해대교 버스 추락 사고도 그때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때 있어가지고 그때도 외상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고 느꼈는데 이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알바든 수술해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법적인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검사를 다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감염 질환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헬기 당직 같은 경우 헬기를 뜨는데 헬기가 뭐 추락한다든지 그럴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찌됐건 평생 견디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덕에 지금 이 사회가 굴러가는구나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런 부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국종 교수님 책도 보고 또 이런 거는 소설에서라도 한번 해결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쓰게 됐죠. 외상센터로 말 그대로 이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아니 좀 그 요즘 얼마나 좋으십니까? 요즘 뭐 유퀴즈 나왔잖아요. 그래요. 네. 사실 드라마도 대박입니다만 주준 씨 연기가 진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고 내용도 너무 그렇지만 야 연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주지훈 씨가 하는 연기를 보고 네. 만약에 이 역할을 뭐 다른 배우가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해 보잖아요. 답이 없다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진짜 주지훈 씨하고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또 뭐 누가 하려면 하긴 하겠죠. 또 그렇겠죠.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맞는 얘기긴 해. 그럼에도 정말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국중외상센터는 한국 메디컬 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기존의 메디컬과는 조금 좀 다른 결의 어떤 드라마였어요. 이게 좀 히어로물 같기도 하고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좀 어땠습니까? 처음 대본 받았을 때는 제가 만화 원작의 이 영상물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맞아요. 궁도 그러네요. 궁, 앤티크, 뭐 킹덤도 사실은 만화 원작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조명가게도 만화 원작. 최근에 조명가게도 네. 그렇죠. 신광. 신과함께도 많네. 맞아. 그러니까 만화로 보는 것을 영상으로 옮겼을 때 만화니까 가능한데 만화는 이제 한 프레임이고 이걸 이제 24프레임으로 돌리면 이제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3프레임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작업이라 그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만화는 아니면 소설은 그 글로 관객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이 많아요. 그렇죠. 묘사를 많이. 예, 하죠.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영상으로 옮겼을 때 그걸 그대로 해버리면 이제 역전합이 많이 돼요. 같은 말 동어 반복이 되게 많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쫙 했다 빵 하기 전에 이 빵의 전조가 너무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가 이제 예, 보이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과정을 일단 초반에는 저랑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했고 나중에는 저희 후배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이 시대가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 드라마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일부러 워딩을 시리즈라고 불러요. 안 헷갈리려고. 왜냐면 지금 저희가 영화 감독님이랑 영화 스탭들이에요. 근데 극본은 이제 드라마 극본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딱 모아서 만들려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시도가 거의 킹덤이었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언어가 달라서 이거 두 개를 좀 이렇게 섞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지훈 씨가 작품을 위해서 투자자, 그 제작사 설득하고 배우들과 7, 8시간씩 회의하고 캐릭터 설정, 뭐 씬마다 아이디어 회의 무지하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뭐 좀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랬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했으면은 아이고, 이거 조금. 그냥 저를 회의에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 저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 중증외상센터 과장님, 뭐 간호사분들이 네. 늘 상주를 하시면서 네네. 어떤 씬에 대한 해석, 뭐 이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글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스킬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심장 파열, 아니면 머리 뇌압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머리에 요만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장은 요만큼 이제 찢어지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극이잖아요, 실제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 수술을 되게 빨리 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그래요. 그 스펙타클이 없잖아요. 뭘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네, 막 네. 마이크 되게 세심하게 막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니까 좀 극적 허용으로 뭐 예를 들면 피가 좀 튀어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만큼이 튀면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면 사람이 죽는 거다. 이건 너무 거짓말이다. 그 수위나 예, 여러 예, 가지. 근데 저희는 극인이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무슨 말인지 예, 알겠네. 그런 것들이 계속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회의하고 찍어놓고 모니터로 확인하고 거의 뭐 멱살 잡기 직전까지 막 회의를 하면서 그 정도였어요. 다 같이 열정적으로 막 치열하게.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저게 말이 돼라기보다 어떤 카타르시스로 싹 지나가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판타지 같은 네, 네, 느낌이 오히려 좀 시원하게 보는 네, 입장에서 아 진짜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예. 통쾌했어요. 너무 통쾌했어요. 네. 이 배우들과의 또 어떤 호흡이라든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저희 팀 중증외상 팀은 뭐 정말 저보다 한참 후배들인데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뭐랄까 저희가 스터디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딩이 아니고 감독님도 워낙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첫날 모여가지고 저랑 감독님 되게 친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쇼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짜놓고 리허설 하듯이. 네, 막 얘기를 해서 연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대화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런 의견을 내면 너무 신인 배우처럼 보이나? 아니면 너무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창피한가? 이런 거 없다. 우리 그냥 대학교 스터디 하듯이 해보자 해가지고 한 번 모이면 이제 짧게는 7시간, 길게는 한 12시간씩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친구들도 뭐랄까 누가 말하고 듣고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냥 정말 가감 없이 의견 내고 뭐랄까 팀이 모여서 한 씬 정말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씬에 10점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건 그거잖아요. 제일 눈에 보이는 제가 10점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번에는 내가 3을 할 테니까 세호가 한 4를 하고 그러면 형님이 한 3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8부작을 다 했어요 같이. 네. 아니 이게 저 마취과 박경원 선생의 장발도 주지훈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뭐 아니면 경원으로 얘기하면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마취과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막 액티브하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활동적인 막 그게 없어서 뭐가 있을까 이 친구의 매력적으로 이 캐릭터가 다가갈 수 있는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 기르고 그리고 첫 등장한 장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과묵한 친구를 해라. 그래서 저 나중에 보면 경비행기 타는 씬이 있는데
이렇게 호흡상 잘려 나갔는데 모두가 공중에 막 떠서 막 하고 있는데 경원이만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캐릭터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여기 난간을 꽉 힘으로 붙잡고 그런 장면도 재밌었고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외식 나가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영호가 달려오다가 자빠져가지고 정강이에서 피를 줄줄 흘렸어요. 얼른 응급처치하고 찍은 거예요. 헬기 레펠 할 때도 그 레펠이 이렇게 상반신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딘가가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영호가. 그 상태에서 이제 애가 안 아프다고 할 수 있다는데 아프지. 그래서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현실에서의 주준 씨는 좀 어때요? 나랑 좀 백강훈의 어떤 그 공통점? 그런 공통점은 뭐 선배님들랑도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워서 이제 현장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거나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관계상 이렇게 조금 친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둘러 하다 보면 이게 해가 지거든요. 근데 그 커트를 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야 빨리 왜냐면 웬만한 인간하면 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해지기 전에 찍어야 되는 씬이 있으면 돌려 얘기하다 보면 좀 다이렉트하게 정확하게 그런 걸 갖고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실제로 중증해상센터 찍을 때 온도가 높고 깊은 회의를 하다 보니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든데 누군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 작품 가지고 세계 1등 하려고 그러시냐고. 제 대답은 이 작품을 만드는 목표는 세계 1등이 아니다, 전혀. 근데 세계 1등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혹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이게 작품적으로 만족을 못 드리면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보이는데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걸 넘어가면 약간 너무 직무유기 같잖아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기억이 저한테 남잖아요. 내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을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여도 제가 절 속일 수는 없죠. 시즌 2를 또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요거 뭐 또 좋은 뭐 또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어때요? 제가 뭐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뭐 내부 소식은 모르는데 이 정도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막 다들 원해주시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요. 네. 확신할 수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확신할 수 네, 없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이건 뭐 당연히 또 한번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